안녕하셈. 안녕하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만두쌤. 아이고, 오늘은 합격을 기원하겠음.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교류회로에서 RAC 교류회로에서 저번 시간에 임피던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뭔지. 그래서 요거 꼭 듣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오늘 R 그리고 L, C 각각 따로 떼어서 하나의 소자만 있을 때 어떤 특징을 갖는지 우리 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한번 찬찬히 훑어보고 기출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전전 두 강에 걸쳐서 임피던스가 뭔지 제가 요 그림에 한 방에 설명드렸었어요. 그죠? 대표적으로 이것이 R, 그 다음에 L, C 이 세 가지 소자를 교류회로에서 이제 분석하는 그런 개념과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R 소자 따로, L 소자 따로, C 소자 따로 특징들을 제가 저번에 요 그림에 한 방에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여기 들으시면 좀 더 나으실 겁니다. 아직 저번 강의 듣고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이번에 차근차근 살펴볼 거니까 들으면서 점점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R만의 회로 먼저 볼게요. 자, 우리는 직류 회로 때부터 이 저항 R만의 회로를 많이 다뤄봐서 가장 익숙하고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래 그림처럼 교류를 공급하는데 R, 저항만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역시 R만 있을 때는 이 R에서 전기 에너지가 열로 소비가 되는 부분이다. 여기서, 그죠? 자, 그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스타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회로를, 교류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로를 해석할 때는 무엇을 쓰시면 된다? 옴의 법칙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줄여서 옴법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직류회로에서는 I는 R분의 V를 가지고 여기에 몇 암페어 흐르는지, 몇 볼트 공급되는지 이런 것들을 해석했는데 똑같습니다. 교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표기가 좀 바뀌죠. I는 여기서는 L, 인덕터와 C, 콘덴서도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확장됐냐면 똑같이 전압은 맞는데 밑에가 임피던스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것이 임피던스로 저항해서 좀 더 넓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워보고요. 자, 1번 여기 오른쪽에 시험장에 가지고 가야 될 것들을 여기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자, 이 회로의 V 이렇게 교류 Vm sin 오메가 T를 공급했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공급되는 전류 요렇게 공급되는 전류를 I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하는 거예요. 자,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 전류 I를 어떻게 구하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적용하냐 봤더니 I는 옴의 법칙에 의해서 Z분의 V를 써도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R만 있을 때는 L, C를 가진 소자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우리 앞에서 이 임피던스는 R 더하기 JX 이렇게 나타냈었어요. 실수 부분이 저항, 허수 부분이 이제 L과 C의 리액턴스를 이제 고려한 부분 이렇게 이제 됐었죠. 여기서는 전기 에너지를 직접 소비하고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고 저장한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L과 C 관련된 리액턴스 성분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지금 요 회로에서는 저항만 있죠. 그러니까 요게 없어지는 겁니다. 없죠.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저항과 똑같게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저항만 있을 때는 그냥 R분의 V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V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Vm sin 오메가 T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R분의 Vm sin 오메가 T 그냥 기존 직류 해석하는 것처럼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사실이 있는데 교류회로에서는 L과 C 리액턴스 성분 때문에 전류와 전압이 일치하지 않는 위상이 달라지는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저항만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 이 회로에서 전류와 전압이 있죠. 전류와 전압은 같은 위상이다.
동이상이다. 이렇게 한 번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자, 여기 전압은 우리가 이렇게 가정했죠? V는 Vm sin 오메가 t라 하자 이렇게 우리가 저기 가정을 했었고, 그렇다면 전류는 우리가 요 위에서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R분의 Vm sin 오메가 t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오메가 t 같은 위상이죠. 위상이 플러스 뒤에 0도. 자, 이렇게 같은 위상이기 때문에 자, 그림을 그려 본다면 자, 요걸 파란색으로 그려 볼까요? 파란색으로 그리면 자, 요렇게 자, 이것이 V. 자, 앞에 거 무시하고 sin 오메가 t만 제가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빨강색으로 이제 표시를 하면 실제로 이거보다 작게 나오는데 어찌됐든 요렇게 해서 이 빨강 색깔은 I가 되겠습니다. 역시 sin 오메가 t이기 때문에 위상은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져가셔야 될 것은 R만 있을 때는 전류 이렇게 그냥 구하시면 되고 온법 써서, 그리고 전류와 전압은 동이상이다 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저항 50ohm에 자, 요런 전압을 가할 때 순시 전류가 얼마냐 이렇게 이제 물었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 교류 전원이 이렇게 있고 저항이 이렇게 있다. R만 있는 50ohm만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 전압이 50 루트 2 sin 오메가 t를 공급했다. 이때 이 전류가 얼마냐를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I는 자, 우리 뭐였죠? 오메 법칙을 적용하시면 된다. 그러면 오메 법칙 I는 그냥 이때는 저항만 있기 때문에 R분의 V를 쓰면 되더라 여서 50분의 V는 50 루트 2 sin 오메가 t 이렇게 되니까 땅땅 사라져서 루트 2 sin 오메가 t가 되더라. 자, 그래서 이거 보고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L만의 회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스토리. 자, 이제 두 번째 스토리로 오셨는데요. 이게 사실 이번 강의의 핵심입니다. L과 그 다음 스토리 C만의 회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그럼 L만의 회로 제가 이정전 강의에서 살짝 정리해 드렸거든요. L만 있을 때 어떤 특징을 갖는지, 우리가 유도성 리액턴스, 뭐 전류는 어떻게 뒤지고 이런 것들을 앞에서 정리했었습니다. 그거 임피던스 강의 저 여기 카드로도 한 번 더 띄워드릴 테니까 눌러서 꼭 복습하시고 들으면 훨씬 나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인덕터 또는 코일 또는 리액터라고 이제 했었죠. 자, 이렇게 L만 있는 교류 회로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에 특징을 적어보고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매칭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자,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회로를 해석할 때 여기 표기 오메 법칙을 적용하자라고 했어요. 그럼 편하죠? 자, 특히 I는 교류에서는 Z분의 V 해서 우리가 요 Z 임피던스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나온 첫 번째 스토리는 자, 요거 1번. 자, 이 임피던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 잠깐 이쪽으로 당기고. 자, 우리 아래에서 자, 여기 L이죠? 자, 이렇게 L만 있을 때 우리는 요걸 빨리 바꾸자 그랬어요. 어떤 걸로 바꾸자 그랬냐면 J 오메가 L로 바꾸자. 자, 는 하고 자, 이것은 JXL 이렇게 이제 허수로 표기하자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다시 이쪽에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우리가 유도성 리액턴스로 얼른 표현을 하자라고 앞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자, 이 리액턴스는 무엇이었죠? 교류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다. 그러니까 이 인덕턴스의 저항 환상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공식은 뭘 가져가자라고 했냐면 XL 이렇게 되고 는 오메가 L을 가져가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는에서 끝이 아니라 자, 이게 1번이고 우리가 오메가는 각속도라고 했고 2파이 F라고 이제 했었어요. 그죠? 요거를 넣으니까 2번 공식은 2파이
F, L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요건 지워보겠고요. 그리고 단위는 ohm을 쓸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제가 형광펜 한번 쳐볼게요. 요 F에 잠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렇게 한번 띄워 볼게요. 자, 앞에서도 했는데 한 번 더 정리를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F는 뭐냐면 주파수입니다. 지금 이렇게 교류 전원이기 때문에 교류 전원은 이렇게 표현되죠? 자, 진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1초에 얼만큼 진동하냐, 그게 이 주파수의 의미였어요. 그죠? 자, 그럼 이 주파수에 따라서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요 방해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에 의존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그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주파수가 큰 경우가 있고요, 주파수가 작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주파수가 너무 작아지면 F가 0이 될 때도 있겠죠. 자, 그래서 F가 크다, 주파수가 크다란 얘기는, 자, 이런 모습을 떠올려야겠죠. 많이 진동하니까 자, 요렇게 100Hz, 1000Hz, 1000Hz 이렇게 값이 올라가는 상황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F 값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요 XL도 증가하겠죠. 비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XL도 증가한다. 그러면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자, 이것은 통과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주파수가 낮다는 얘기는, 자, 조금 덜 이렇게 전동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주파수가 감소하면 XL도 감소하죠. 즉 XL로 감소하니까 이것은 통과를 잘 할 것이다. 자, 그런데 F가 이제 너무 작아져서 0이 된다는 얘기는 진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건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자, 직류에 가깝게 되더라. 직류다. 그러면 XL은 어떻게 되냐면, F에 0 대입하면 0으로 죽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XL은 0이 돼서 굉장히 이것도 잘 통과한다. 단락, 쇼츠된 그런 상황과 같게 된다. 그래서 저주파는 잘 통과시키고 고주파는 통과시키지 못한다. 뭐 이런 특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 시험 문제 또 출제되니 요 상황도 꼭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임피던스를 정해 볼게요. 자, 이 회로의 임피던스 Z는 이렇게 해서 한번 복소수 형태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자,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저항 그리고 L, C가 이렇게 직렬 연결이 혹시 되어 있다면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임피던스는 다 고려해야 된다. 저항과 J, 리액턴스 성분을 따로 봐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자, 이때 R 더하기 J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 느낌으로 직렬이니까 더해주면 돼요. 근데 이 L은 XL 빼기 XC 이렇게 하면 저항도 고려하고 요 L과 C의 리액턴스도 고려한 그런 임피던스가 완성이 된다라고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직렬이 시험 문제에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직렬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지금 왼쪽 그림에서는 L만 있죠? 그러면 다 지워요. L 빼고는 다 지우는 겁니다. 저항 없으니까 자, 0으로 죽고, 자, C도 없죠? 0으로 죽어요. 그럼 남는 것은 뭐냐면 JXL만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요 임피던스는 JXL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위는 역시 ohm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정도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기출문제 확인해 볼게요. 자, 코일을 나선형으로 감으면 예상치 못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1번 여러분들 코일 하면은 자, 우리 인덕터, 리액터를 떠올려 주시고요. 자, 이런 것들 다 맞는 설명이고, 자, 요것이 지금 아닙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직류보다 교류에서 전류가 더 잘 흐르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어떤 걸 떠올리셔야 되냐면은, 자, 요렇게 회로에서 자, 코일이 있고 거기에 혹시 교류를 이렇게 흘려주었다면, 자, 여기 L이었죠?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요거를 빨리 JωL로 바꾸고 JXL로 써보자 라고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XL은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하고 방해하는 정도를 의미했죠. 오메가 L 이렇게 쓰시고, 자, 우리가 오메가는 2파이 F라고 했었죠. 그러면 2파이 F L 이렇게 쓰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F의 주목을 아까도 했었죠. 자, 요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F가 큰 경우, F가 작은 경우, 즉 F가 0인 경우는 직류를 의미했었죠. 진동수가 없다, 주파수가 없다, 떨리지 않는다, 진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정한 요렇게 직류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위쪽에 주파수가 크다, 100Hz, 1000Hz, 뭐 1초에 100번, 1000번 진동해,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진동하는 모습 떠올려 주시고요. 자, 이 경우에는 F가 크면 XL, 리액턴스가 커지죠? 여기에 의해서 이게 커지면 요게 커집니다. 그럼 방해를 많이 하니까 통과를 잘 못해요. 자, 밑에는 직류는, 자, XL이 F가 작아지면 작아지죠? 그럼 얘는 통과를 잘 할 것이다. 특히 직류인 경우에는 XL 값은 0이 되기 때문에 다 통과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고 직류에서 잘 통과해야 되죠? 근데 직류보다 교류에서 전류가 잘 흐른다? 아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체 인덕턴스가 L이 0.2인 코일에 200V 주파수 60Hz 사인파 전압을 가할 때 유도 리액턴스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L만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빨리 여러분들은 이것을 J-오메가-L로 바꿀 준비, 즉 JXL 이렇게 바꿀 준비를 하시고, 여기서 일단 XL을 물었는데 XL은 오메가-L이었죠? 자, 근데 오메가는 2파이 FL이었습니다. 그죠? 자,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네요. 자, 2파이 곱하기, 자, 60Hz입니다. 곱하기 L은 0.2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요게 10이니까 여기 24파이 이렇게 되고, 남은 건 계산기를 한번 써보면 되겠죠? 24 곱하기 파이는 75.4 정도 되네요. 이것은 75.4와 가깝더라. 그래서 이거 보시고 정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회로의 소자의 일정한 크기의 전압으로 주파수를 2배 증가시켰습니다. F를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전류의 크기가 2분의 1로 줄었더라. 이 소자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자, 전류의 크기 I는 우리 ohm의 법칙 Z분의 V라 그랬죠? 자, 근데 L만 있는 회로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자, 주파수를 갖는 교류를 이렇게 공급을 했죠? F 이렇게. 저기가 L이 되겠고, 그러면 이것은, 자, 어떤 걸 갖냐면 J-오메가-L, 즉 JXL 이런 방해하는 성분을 갖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일단 임피던스를 얘기할 수 있죠? 임피던스는 R 더하기 JX고요. 직렬에서는 R 더하기 JXL 빼기 XC로 쓰는데, 자, 지금은 XC, R 저항이라고 다 없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JXL만 남고 Z 크기는 XL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XL분의 V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XL은 오메가 L, 즉 2파이 FL이라고 했었죠? 자, 이걸 넣으니까 2파이 FL분의 V입니다. 자, 문제에서 전압은 일정, 2파이 요거 일정이죠? 인덕턴스도 일정이라면, 자, 요게 F가 몇 배가 됐다? 2배가 됐다면 이거에 의해서 전류는 반비례하니까 이것은 감소하겠죠? 2분의 1배가 될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코일, 인덕터, 리액터구나. 그래서 정답은 코일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파수를 키우면 인덕터는, 코일은, 리액터는 더 많이 방해하니까 전류가 덜 흐르게 됩니다. 자, 5mH 헬리의 코일에 220V 60Hz 교류를 가할 때 전류가 얼마나 몇 암페어가 흐르겠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한번 회로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요렇게. 자, L이
밀리 헨리라고 이제 했죠. 그럼 여러분들 빨리 이걸 바꾸랬죠. 자, 어떻게 J 오메가 L 즉 JXL로 바꿔야 된다. 자, 지금 교류를 갈 때 전류를 지금 물어봤죠? 그럼 여기다 쓰는 겁니다. 자, I는 자, ohm의 법칙에 의해서 Z분의 V더라. 그래서 Z는 임피던스였죠. 자, 는 하고 자, 임피던스 Z는 우리가 R 더하기 JX인데 특히 직렬 많이 나오고 자, XL 빼기 XC 이렇게 표현되는데 자, 저항 없고요. 자, 커패시터 없죠? 요것만 있으니까 우리는 JXL로 쓸 수 있다. 따라서 이 Z 임피던스의 크기는 XL만 될 것입니다. 자, XL은 우리가 오메가 L이라고 했고요. 오메가는 2파이 FL이라고 했었죠. 자, 넣으면 되겠죠? 2파이 곱하기 F는 지금 60Hz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60 주파수가 60Hz란 얘기고 220V 시력값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다 60 넣으시고 인덕턴스는 5 곱하기 밀리니까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자, 이거를 우당탕탕 자, 요렇게 탕 계산하니까 0.6 보이죠? 파이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 계산기 쓰시면 되겠죠? 0.6 곱하기 파이 하면 1.88 정도 나오고요. 1.88 정도가 나오더라. 이렇게. 자, 그럼 넣으면 되겠네요. 1.88 분의 전압은 22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구해볼까요? 자, 역시 계산기를 쓰면 220 나누기 1.88을 하니까 117 정도가 나오네요. 아하, 이것은 117 암페어 정도가 되더라. 자, 이거 보고 여러분들 정답은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 보셨고요. 자, 요거는 이제 지워보고 이쪽에 3번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3번은 뭐냐면 이 인덕터 또는 리액터에 걸리는 전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VL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 교류 전원에서 I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고 가정을 해 보고요. 그리고 이때 공급되는 전압을 V라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을 VL이라고 한다면 자, VL은 N dT분의 d 파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앞에서 패러디의 법칙 했었었죠. 만약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들어온다면 여기서는 그 흐름을 방해하는 반대 방향으로 유도기전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패러디의 법칙에 의해서 그 크기는 요거와 같다. 방향은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반대 방향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공급되는 전압 측면에서 보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서 요렇게 표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요 인덕터에 걸리는 요 전압, 즉 이 공급 전압 V와 같은 VL은 요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1번 이것을 알아두셔야 됐었고 는 그리고 2번은 자, 우리 무슨 공식이었죠? LI는 N-phi 해서 LI-M-빵 공식을 강조했었죠? 자, 여기 M-빵 보이네요? 그럼 여기 LI를 이제 집어넣으니까 L 상수는 앞으로 나오고 DT분의 DI 이렇게 쓸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요건 잠깐 지워보고요. 이렇게 하고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 dt분의 d파이는 뭔 뜻이냐면 이 dt는 아주 작은 시간값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앞에 d가 이제 붙으면 아주 작은 값이다. 여기도 d파이, 파이는 자속이었죠. 그럼 여기 아주 작은 자속, 여기는 아주 작은 시간이고 여기는 아주 작은 전류. 그래서 이것은 시간에 대한 아주 작은 자속의 변화량 정도였고 수학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을 이제 미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변화율을 구하는 것, 기울기를 구하는 것, 그것을 표기를 이렇게 하고요. 오른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단위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볼트가 나오게 되겠죠. 자, 왼쪽에 4번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 시험장에 4번을 꼭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이 회로에서 이 I와 V의 위상관계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I, 전류와 전압,
V의 위상관계입니다. 자, 결론은 두 가지를 가져가셔야 되는데 첫 번째 결론 먼저 써보면 첫 번째 결론은 전류 I가 V보다 위상이 90도 뒤집니다. 그래서 지연되어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지상전류가 흐른다라고 하고요. 즉 이것은 유도성 회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지어 가져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인덕터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급격한 전류의 변화를 막아준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러냐? 자, 이쪽에 보시면 자,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기 dt분의 di 있죠? 시간에 대한 전류의 변화율. 자, 요 공식으로 인해서 전류가 전압보다 늦는 그런 현상도 발생하고요. 그리고 급격한 전류의 변화를 막아주는 이런 현상도 발생을 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 왜 그런지 한번 살짝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이렇게 화살표 한번 제가 빼보겠습니다. 자, 이 회로에서 공급하는 전압은 그럼 얼마큼 공급해야 되냐면 V는 여기서 V는 VL에 걸리는 전압과 같은 크기로 공급을 해야 되고, 자, 그 값은 요 위의 공식에 의해서, 특히 요 뒤의 공식에 의해서 L dt분의 di만큼 공급이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I, 전류가 얼마가 흐른다라고 했냐면 Im sin 오메가 t가 흐른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했던 것이죠. 자, 이걸 대입을 하니까 L dt분의 d im sin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미분이라는 게 나오는데 제가 여기 살짝 알려드릴 테니까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 뜨긴 떠가지고 안 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여기 딱 요거 유도하는 것까지는 좀 힘들지만 조금만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것은 t에 대한 변화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t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이렇게 빼도 괜찮습니다. 이 im은 관련이 없죠. im은 최대값인데 정해진 값이라 크게 의미가 없으므로 앞에 뺄 수 있어서, 자, 이쁘게 빼면 는 L im dt분의 d sin 오메가 t 이렇게 남습니다. 자, 그럼 여기 t와 관련된, 시간과 관련된 함수만 남았죠? 자, 그러면 는 이렇게 할 건데 아마 여러분들 이게 조금 생소할 거예요. 자, 요거를 처리를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쓸 테니까 요것만 좀 따로 적어두고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한 문제 뜨긴 떠서 너무 힘들면 이제 뭐 버려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거 꼭 써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뭐냐면 여기 추가 사항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먼저 해볼게요. 자, 우리 많이 나오는 건데, 자, 우리 sin 오메가 t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를 혹시 t에 대해서 미분해라 라는 말이 나온다면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지금 구해보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 미분이란 걸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인은 신기하게도 미분을 하면 코사인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전체를 미분하면 신기하게도 그 기울기 변화량은 코사인으로 이렇게 오메가 t 그대로 나오십니다. 근데 하나 더 유의해야 될 것은 요 안에 있는 이 오메가 t 있죠? t와 관련된 거, 이걸 한 번 더 미분을 해주셔야 돼요. 오메가 t라는 거는 한 번 더 미분하면 이 t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세요. t가 없어지고 오메가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앞에다가 한 번 더 미분한 걸 오메가 이렇게 곱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잠깐 지워보면, 자, 전체 미분에서 코사인 오메가 t 나왔고, 요 안에 있는 거 한 번 더 미분하면 t가 그냥 없어진다. 오메가가 그 기울기, 변화량을 의미한다 해서 앞에 오메가 곱해 주는 거, 이것만 좀 기억을 시험장에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자, 그럼 이쪽 보시면, 자, 이거를 미분해요. 자, 그럼 여기 사인 오메가, 이게 미분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사인 오메가 t는 코사인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럼 L, I, M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 요 안에 이 오메가 t를 한 번 더 미분해라. 그럼 t가 날아간다. 오메가만 앞에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오메가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알아두셔야 될 것은 2번. 자, 우리 앞에서도 했던 건데 한 번 더 이 코사인을, 세타를 사인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라? 사인의 세타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 앞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자, 이걸 적용한다면 자, 이쁘게 한번 써보면 자, 오메가 L IM에 자, 요 오메가 t가 세타니까 2분의 파이만 더해주면 됩니다. 즉 90도만 더해주면 돼서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왼쪽에 이건 잠깐 지워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자, 일단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전류는 우리가 여기서 im 사인 오메가 t라 그랬죠? 그러면 im 사인 오메가 t라고 쓰시고 자, 우리 요 V는 요런 결론이 나왔네요. 빨강색으로 쓰면 V는 오메가 L i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위상이 2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나요.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요렇게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파란 색깔 i는 사인 오메가 t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이것은 이 사인 오메가 t를 그린 것이고 자, 더하기 2분의 파이 어떻게 하나 들어있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출발한다.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90도죠? 여기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대략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이게 V고요. I보다 V가 위상이 앞서죠. 다시 우리는 전류 기준으로 이제 항상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류 기준으로 본다면 이 전류는요, 파란 색깔은 빨간 전압보다 90도 뒤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요런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그림을 보고 요런 결론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림 보니까 I가 90도 뒤지더라. 지상전류고 유도성회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 요 공식에 의해서 급격한 전류의 변화를 인덕터는 막아준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가지고 가시게 무엇이다? 또 욕심이 난다면 자, 이거 잠깐 지워볼게요. 짠 하고 제가 갖고 왔는데 아까 우리 썼던 자, 이 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또 하나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렇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많은 걸 했는데 잠깐 중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시험장에 가져가야 될 거 체크할게요. 유도성 리어타스 XL 오메가 L 2파이 F 이거 가져가셔야 되고 그리고 이 주파수 F에 대해서 어떤 걸 통과시키고 어떤 걸 잘 통과 못 시키는지 요거 가져가셔야 되고 임피던스 JXL 그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은 이만큼이다 와 특히 요 2번 공식 꼭 가져가시고 이것에 의해서 이 전류와 전압의 위상관계는 전류가 90도 뒤져서 지상 유도성 회로다. 왜 전류가 느리냐? 잘 안 헤어지면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자, 이거 인덕터 저 꼬불꼬불이에요. 전류가 잘 흐를까요? 좀 잘 안 흐르겠죠? 좀 늦게 흐르는 겁니다. 자, 전류 꼬불꼬불. 그래서 전류가 90도 뒤지더라 가져가시고 급격한 전류의 변화를 막아준다. 꼬불꼬불. 자, 그리고 요 미분과 코사인을 사인으로 변환하는 요 관계도 알아가시면 좋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인덕턴스가 L인 인덕터만의 L만의 회로입니다. 여기에 전류가 이만큼 흐를 때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라고 이제 물어봤죠. 자, 어떤 상황이냐면 자, 요렇게 L이 있고요. 요렇게 I가 루트 2I 사인 오메가 T가 흐를 때 자, 여기 VL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했던 거죠? 자, VL에 걸리는 전압은 우리가 N dt분의 d phi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요거였고 는 자, 우리가 어떻게 했죠? Li는 N phi이다. 이렇게 자, 그럼 M phi 여기 있죠? 여기 Li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L dt분의 d i더라.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앞에서 우리 했던 것인데, 자, 그럼 이 I 자리에 요 루트 2 I 사인 오메가 t를 넣으면 되겠죠? 자, 넣어보겠습니다. L dt분의 d 루트 2 I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어려움이 또 있죠. 미분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뭘 가져가라 했죠? 짠하고 제가 갖고 왔는데 자, 왼쪽에 추가사항 요거
요거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요거를 좀 가지고 가보자, 요것도 가지고 가보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우면 하는 정도는 뭐 그래도 되나요? 뭐 어찌됐든 자, 포기하지 마시고 자,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t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는 기술은 미분이다. 자, 미분은 사인 오메가 t는 코사인으로 바뀌면서 요 안에 t와 관련된 거, 요것도 미분 한 번 더한 걸 곱해줘야 된다. 요거서 t는 미분하면 t가 사라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메가가 여기 붙여주면 됩니다. 그 전에 여기서 t와 관련되지 않은 거는 앞으로 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루트 2 li가 빠지고요, dt분의 d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남겠죠. 자, 여기를 처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미분이다.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는 기술이다. 그렇게 하면 자, 어떻게 된다? 루트 2 i에 자, 요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면서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 요 안에 오메가 t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t가 날아가니까 앞에 오메가가 이렇게 붙더라. 따라서 좀 이쁘게 정리를 하면 루트 2 오메가 l i 코사인 오메가 t더라. 자, 그런데 이러고 문제를 봤더니 자, 정답이 있나요? 안 보이죠? 그럼 그 얘기는 뭐다? 이거를 지금 사인으로 바꿔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죠? 여기서 딱 이렇게 있네요. 여기 보니까 다 요 과정에 의해서, 그래서 요 추가 사항이 좀 필요한 겁니다. 자,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려면 2분의 파이 90도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프 그려보면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넣으면은 자, 루트 2 오메가 l i에 요만큼이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2분의 파이로 바뀌더라. 자, 그래서 이거 보시고 자, 루트 2 오메가 li가 여기 루트 오메가 l에 오메가 l에 있고, 자, 사인 부분은 오메가 t 여기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현장에서 맞추고 싶으시다면 외우긴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유도하는 거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자체 인덕터스 L이 1번 1 헬리인 코일에 200V 60Hz 사인파 교류 전압을 가할 때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를 옳은 것은 골라라.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했던 것이죠. 자, 무엇이냐면 자, 이렇게 자, 교류 전압 이렇게 L만의 회로에서는 자, 여기에서 V와 I가 공급될 때 위상차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 첫 번째 암기 팁은 자, 꼬불꼬불이니까 전류가 90도 뒤지는 겁니다. 즉, 결론은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뒤진다. 왜 그러냐? 그 유도 과정으로 한다면 앞에 해드린 걸로 해야 되고, 좀 빨리 가고 싶어요 하면 아, 꼬불꼬불 전류가 좀 드르르네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겠어요. 자, 뒤지면 이건 뭐라 그랬죠? 자, 지연되니까 지상 전류가 흐른다. 그리고 이것은 유도성이다. 유도성 회로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자, 전류는 전압보다 뒤지는 내용이 여기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정답이 어디 있죠? 자, 여기 있죠. 자, 2분의 파이 요 처리하는 거 아시죠? 파이는 우리 180도를 기억하자라고 했으니까 2분의 파이는 90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거 하나 5번 쓰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5번은요. 이 코일에서는, 이 인덕터에서는 전기 에너지 직접 소비하지 않고 자개 에너지 형태로 저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나오는 5번은 인덕터에 저장되는 에너지다. 그래서 이 에너지는 자, 우리 앞에서 했던 것이기도 한데 2분의 1 Li 제곱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서도 했었죠? 2분의 1 Li 제곱으로 기억을 하자. 자, 그럼 다 나왔네요? 일단 시험장 갈 때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아셔야 많은 문제를 풀이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기 5번 인덕터에 저장되는 에너지 2분의 1 Li 제곱까지 해서 제가 이 노란색 표시해 둔 것만은 꼭 시험장에 가지고 가셔야겠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인덕턴스가 이러이러하고 결국엔 축적되는 자기 에너지를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앞에 공식 바로 쓰면 되겠죠. 자, 에너지는 2분의 1 Li 제곱, Li 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전류를 한번 구해봐야겠습니다. 자, 요 전류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임피던스 분의 V죠? 옴의 법칙.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봤더니 그림을 한번 살짝 이렇게 그려보면 V60은 20ml 이는 J 오메가 L이었고요. JXL 인덕턴스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임피던스는 R 더하기 JX인데 R 더하기 직렬은 XL 빼기 XC로 전체 형태를 잡아주나 저항 없고요. 커피시탄스 없으니까 남는 것은 JXL만 있겠다. 따라서 임피던스의 크기는 XL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자, 이거는 오메가 L이면서 2파이 FL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2파이의 주파수는 현재 60Hz고요. 인덕터스는 20ml, 그러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당탕탕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약 7.53 정도가 나옵니다. 요렇게. 자, 넣으면 7.53분의 V는 여기서 50V였죠? 자, 는하고 자,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면 50 나누기 7.53은 하면 6.64 정도 나오네요. 즉 거의 6.6 정도와 같더라라는 것이죠. 자, 요렇게. 자, 그럼 2분의 1의 L은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고요. IL은 6.6A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렇게 10 죽고요. 자, 여기 1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2제곱. 이것은 다시 뒤집으면 10의 제곱분의 1이 되겠죠? 10의 제곱분의 1인데 저거 계산하면 100이 되겠죠? 그래서 100분의 6.6의 제곱 이렇게 되겠더라. 자, 그럼 계산기 쓰시면 되겠네요. 6 제곱 나누기 100이다 하면 0.44 정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대략 0.44 줄 정도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거 보고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거 다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좀 못했죠? 자, 요렇게 두 가지만 나갔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강의는 요 C만의 회로를 같은 방식으로 같이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듣느라 고생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쌤. 고생했쌤.